신인간혁명 제16권 이케다 다이사쿠 대화. 니치렌 불법이 국경을 초월하여 오늘날 세계 종교로 확대된 바탕에는 사람의 행동이 있었다 해도 좋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5월 4일 파리에서 런던으로 이동할 예정이었다. 파리에서는 토인비 박사와 나눌 대담에 대비해 멤버들을 격려하는 틈틈이 질문 내용을 정리했다. 그런 일정에서 회장 취임 12주년이 되는 5월 3일을 파리에서 맞이했다. 해외에서 5월 3일을 맞이한 적은 처음이었다. 그것은 실로 세계 광선유포 신시대의 도래를 상징했다. 학회에서는 1972년 5월 3일을 창가교육학회 창립 1930년부터 시작하여 7년을 마디로 하는 7개의 종인 제7의 종을 출발로 삼았다. 일본에서는 그 출발을 기념해 학회 본부를 비롯해 전국 회관에서 성대하게 근행회가 열렸다. 그 자리에서 파리에 있는 시니치가 보낸 메시지가 소개되었다. 서두의 시니치는 회장 취임 이래 12년 동안 동지의 건투를 찬탄하며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더욱 새롭게 전진하자고 호소했다. 이어서 지금은 니치렌 대성인의 예언대로 세계 강포의 흐름이 계속해서 열리고 있다고 말하고 특히 올해는 불법 사상 괄목할 만한 일대 전환기라고 호소했다. 그리고 이 광선 유포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스스로 책임을 느껴 용기 있게 행동하는 자발 능동적인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일체법, 계시불법의 원리를 체득해 예의나 견식, 인격 등을 연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메시지는 시대는 열려 세계의 벗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도 이번 달 솔선하여 세계를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더욱 활약해 주십시오 하고 끝맺었다. 유럽에서 세계 강포에 바쁘게 뛰어다니는 시니치를 생각하자 모두 마음이 불탔다. 또 이번 유럽 방문에서는 시니치가 토인비 박사와 대담을 나눈다는 것도 많은 멤버가 알고 있었다. 세계의 지성이 창가학회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굉장한 시대가 왔다. 그렇게 학회원은 실감했고 커다란 긍지와 힘이 되었다. 5월 3일을 기념하는 근행회는 파리 본부에서도 야마모토 시니치가 참석해 상쾌하게 열렸다. 근행을 마친 후 시니치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창가학회는 군부 정부의 탄압을 받아 초대 회장 마케코치스네 사부로와 제2대 회장 도다 조세이가 함께 투옥되었고 마케코치는 옥사한 순난의 역사를 말했다. 그리고 그 고난과 끈기 있게 투쟁해 오늘날과 같이 세계적으로 광선유포가 흥룡할 수 있었다고 호소했다. 프랑스를 비롯해 유럽 광선유포의 발자취는 아시아 각국이나 브라질 등과 비교해서 지금까지 지극히 순조로웠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니치렌 대성이는 좋아지는 것은 불가사의요 나쁘게 되는 것은 필정이라고 생각하라. 어서 1190조 꼭 말씀하셨다. 불법의 법리에 비춰보면 항상 순풍에 돛을 단 듯 나아갈 리 없다. 반드시 난이 다투어 일어난다. 마가 다투어 일어나지 않으면 정법이라고 알지 말지어다. 어서 1087쪽라는 불법의 원리만큼은 전원이 생명에 새겨야 한다고 신이치는 생각했다. 신이치는 힘주어 말했다. 장래 어떠한 난이 있다 해도 그때야말로 제목을 끝까지 불러 신심을 근본으로 해서 엄연히 극복하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숙명도 타개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교학을 탐구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최고의 불법 철학자가 되기 바랍니다. 나아가 모두 평등하게 사이좋은 친구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지켜주면서 명랑하게 전진하기 바랍니다. 근행의 마지막은 멤버의 제안으로 프랑스 국가 라 마르세예스를 합창했다. 소리 높이 자랑스럽게 용기 있는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다. 종료 후 신이치는 정원으로 나와 다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그 정원 한 모퉁이에 커다란 케이크가 장식돼 있었다. 가와사키 H가 말했다. 선생님, 회장 취임 12주년, 그리고 선생님과 사모님 결혼 2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설날을 맞은 기분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조촐한 축하입니다. 그렇습니다. 도다 선생님이 회장으로 취임하신 후부터 5월 3일은 학회의 설날입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하군요. 부부가 함께 케이크를 자르자 박수 소리가 하늘에서 춤췄다. 정원에 핀 하얀 라일락 꽃이 미소를 짓고 있었다.
5월 4일 정오 전 야마모토 시니치 일행은 파리 오를리 공항을 출발했다. 비행기가 도보 해협을 넘어 1시간 정도 지나서 런던에 도착했다. 가로수는 실록으로 물들어 거리 곳곳에서 꽃들이 산들바람에 흔들거리고 있었다. 실로 토인비 박사가 편지에 쓴 화창한 봄이었다. 시니치는 이 시기에 초대해준 박사의 진심에 깊이 감사했다. 배려에는 인격이 배어 나온다. 이튿날 5일 오전 10시가 지나서 시네치는 아내 미네코 그리고 가와사키 에이지와 함께 숙소인 호텔을 나와 차로 토인비 박사 댁으로 향했다. 윤기 있고 싱그러운 새싹이 흔들거리는 거리에는 2층 버스도 보였다. 박사의 집은 런던 중심부에서 서쪽으로 차로 20분 정도 걸리는 오크우드 코트의 한적한 주택가에 있었다. 자동차 앞쪽으로 빨간 벽돌로 지은 차분한 색조의 7층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다. 박사의 집은 그 5층에 있다고 한다. 외관이 검소하다고 신이치는 생각했다. 차에서 내려 가와사키의 뒤를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가와사키는 지금까지 박사와 몇 번이고 협의를 거듭했다. 선생님, 엘리베이터로 올라가십시오. 바로 앞에 있는 낡은 엘리베이터를 탔다. 접이식 문이다. 천천히 올라가더니 덜컹 하고 크게 흔들리며 5층에 멈췄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양복을 입은 백발의 신사가 온화한 미소를 띠며 기다리고 있었다. 토인비 박사, 그 사람이었다. 오, 미스터 야마모토, 미세스 야마모토. 먼 곳까지 잘 오셨습니다. 영어로 활기찬 목소리가 울렸다. 키가 큰 박사는 몸을 조금 앞으로 구부리며 손을 내밀었다. 시네츠는 큰 손을 힘차게 쥐었다. 기다리고 기다린 순간이었다. 토인비 박사 뒤에는 베로니카 부인이 미소 짓고 있었다. 베로니카 부인은 케임브리지 대학교를 졸업하고 오랫동안 박사의 연구를 지원한 학문의 파트너이기도 하다. 시니치 일행은 가와사키 에이지에게 영어 통역을 부탁하고 베로니카 부인과 함께 만남의 기쁨을 나누며 정중하게 인사했다. 토인비 부부는 시니치를 집 안으로 안내해 서재 등 구석구석을 소개했다. 살림살이는 어느 것도 화려하지 않았다. 그곳은 지의 요새를 떠올리게 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오직 역사 연구에 전념한 박사의 삶이 방 안 구석구석에 나타나 있는 듯 느껴졌다. 의정부리이므로 주거 공간에는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한 가치관이나 삶의 자세가 단적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소파에 앉아 박사는 새하얀 머리카락을 아무렇게나 쓸어 올리고 시니치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몇 번이고 끄덕이면서 말했다. 기다렸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시니치도 박사의 얼굴을 응시했다. 귀에는 보청기를 끼고 있었다. 심장병을 앓고 있다고 들었다. 그러나 안경 안쪽에서는 세계의 역사를 내려다보아온 영지의 눈이 강한 신념의 빛을 발하고 있었다. 마음속 깊이 그려온 분과 같다. 첫 만남이지만 지금까지 몇 번이고 서간을 나누었기 때문인지 왠지 그리운 사람과 재회한 느낌이 들었다. 위대한 석학의 진솔한 모습은 실로 따뜻했다. 참된 공적이 있는 사람들은 오만하지도 거만하지도 않고 오히려 겸허하다고 한 말은 철인 칸트의 명언이다. 시니치가 말했다. 저는 박사와 대화하게 된 것을 불법의 탐구자로서 또 미래를 살아갈 청년의 한 대표로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박사가 대답했다. 나도 그렇습니다. 당신과 만날 수 있어 진심으로 기뻐요. 시니치가 말을 이었다. 격동의 세계에서 인류가 의문으로 여기며 해결하려고 고심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들 문제에 대해서 박사의 의견을 꼭 듣고 싶다고 저는 전부터 염원해 왔습니다. 이 대담이 21세기를 살아갈 많은 사람에게 문제 해결에 어떠한 실마리가 된다면 기대 이상의 행복입니다. 토인비 박사는 상기된 표정으로 눈을 빛내면서 말했다. 나도 또한 다가올 세기에 초점을 맞춰 매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나는 물론 당신마저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나아가 긴 시간이 지난 시대의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나는 이것에 대해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박사의 눈은 저 멀리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다. 지금을 사는 인간에게는 미래를 구축할 책임이 있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말했다. 저는 지금까지 불법자로서 생명 존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근원적인 것을 항상 탐구했습니다. 대담에서도 이 점을 깊이 파고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Yes, yes, yes.
박사는 미소를 띠며 여러 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의연한 말투로 말했다. 실로 나도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합시다. 21세기를 위해 대화를 계속 합시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83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힘찬 결의가 담긴 목소리였다. 나아가 앞으로 일정과 대담의 방향성 등을 서로 확인하고 점심 식사를 했다. 박사는 프랑스 요리 레스토랑의 시니치 일행을 초대했다. 그 진심이 시니치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다. 드디어 오후에는 대담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번 대담의 통역을 맡은 이는 프랑스의 가와사키 에이지 외에도 미국의 일본인 간부와 예전에 뉴욕 지부 지부장을 맡았고 무역 사상에서 일하다 일본에 귀국한 후 학회 본부 직원이 된 하루야마 도미오다. 그들은 대담 시간이 다가오자 박사의 거실에 녹음기와 마이크폰을 설치하고 마이크도 꼼꼼히 확인했다. 후세의 올바른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두 사람의 발언을 정확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오후 3시에 역사적인 대담이 시작됐다. 박사와 신이치는 창문을 등지고 소파에 앉았다. 미네코와 베로니카 부인도 자리를 함께했다. 대담은 신이치가 준비한 질문에 박사가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신이치는 먼저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 라는 커다란 주제 아래 질문했다. 거기에는 격식에 치우친 거북스러움은 없었다. 대담 분위기는 온화했다. 그러나 이야기가 생명론이나 역사 철학 등으로 들어가 더욱 난해해지자 대담은 암초에 부딪히고 말았다. 통역이 신이치의 질문에 대한 박사의 회답을 전하면서 말이 막히고 말았던 것이다. 아, 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잠시 침묵이 이어지고 겨우 이야기를 시작해도 일본어로는 뜻이 잘 통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말이 막혔다. 동석한 세 명은 통역으로서는 비전문가다. 심원하고 철학적인 이야기를 곧바로 정확하게 통역하기는 어려웠다. 게다가 박사는 어휘가 지극히 풍부하며 치밀하고 복잡한 논리를 전개했다. 그리고 박사는 옥스퍼드 대학교나 케임브리지 대학교 출신들이 말하는 특유의 영어를 사용했다. 그들은 몹시 당황했다. 또 신이치의 의사도 도무지 통하지 않는 것 같았다. 박사는 때때로 의아스러워하는 표정을 지었다. 신이치는 통역하기 쉽도록 난해한 단어를 피해서 될 수 있는 한 짧고 알기 쉽게 표현했다. 그렇게 해서 신이치의 말이 박사에게는 통한 듯했다. 박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 일이 많아졌다. 그리고 열의를 담아 답변해 주었다. 그런데 통역은 그 박사의 회답을 올바르게 통역하지 못해 횡설수설하고 말았다. 신이치는 박사의 말을 듣고 더욱 깊이 있는 질문을 하고 싶었지만 그것은 불가능했다. 왜 그런가 모르겠는가? 신이치가 물었다. 통역을 하던 미국 간부가 예!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얼굴에는 땀이 흥건히 배었다. 궁지는 항상 있다. 그것을 극복하는 가운데 지혜가 빛난다. 통역 문제는 대담에서 예기치 못한 함정이 되었다. 신이치는 통역을 맡은 멤버에게 말했다. 침착하세요. 이것은 후세에 남기기 위한 중요한 대담이니까 초조해져 부정확하게 통역해서는 안 됩니다. 좀처럼 통역이 안 되는 곳이 있으면 어쩔 수 없으니까 나중에 녹음한 테이프를 듣고 다 함께 일본어로 정확히 번역하세요. 그 일본어로 번역한 것을 보고 나서 새로운 질문을 생각하고 또 박사의 질문에 대한 대답도 생각할 테니까요. 박사에게는 다음 대담 때 그 질문이나 대답을 전하도록 합시다. 통역하는 세 사람의 얼굴에 안도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럼 박사에게 사과드리고 영어 실력이 부족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정직하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간부가 그렇게 전하자 토인비 박사는 크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오, 예스! 라고 대답했다. 영국 속담에도 정직은 가장 최고의 방책이다 라는 말이 있다. 솔직하게 사실을 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신뢰가 깊어진다. 신이치는 해외를 방문할 때마다 유능한 통역이 필요하다고 느꼈지만 이때만큼 절실한 적은 없었다. 신이치는 지금까지 세계 광포의 본격적인 시대가 도래할 것에 대비해 어학진 육성에 힘을 기울였다. 1968년 8월에 대학부 대표로 근대 나습 그룹 남자, 근대 어학 그룹 여자를 결성했다. 나아가 그해 12월에는 세계 어학센터 설치를 발표해 어학 연찬의 흐름을 열었다. 그리고 1971년 2월 통역, 번역가 등으로 구성된 국제부를 결성했고
8월에 시니치는 부장이 된 마스야마 히사시에게 국제부 깃발을 수여했다. 불법의 인간주의를 공감케 하여 세계에 넓히려면 우수한 통역사를 육성하는 과제가 매우 긴요하다. 어학진 육성이 늦어지는 만큼 세계 강포도 늦어지게 된다. 하루라도 빨리 실력 있는 외국어 통역사를 육성해야 한다. 시니치는 이 대담 자리에서 새삼 그렇게 마음을 다졌다. 토인비 박사와 야마모토 시니치의 대담에서 통역을 맡은 멤버는 난해한 부분을 후에 테이프를 들으면서 번역하기로 하자 마음이 편해진 듯했다. 그렇게 한 후 통역도 비교적 부드럽게 진행됐다. 또 박사가 하는 말은 주로 가와사키 에이지가 통역을 담당했다. 지금까지 시니치와 박사 사이에서 교섭 역할을 담당한 적도 있어 박사의 영어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대담에서 박사가 한층 적극적인 자세로 귀를 기울인 부분은 시니치가 말하는 생명론이었다. 불법에는 십계론이라는 생명관이 있습니다. 이 십계론은 생명을 그 행복감의 상태 또는 자세를 10가지 종류의 범주로 나눕니다. 그리고 인간을 비롯해 모든 생물의 순간순간 그 조건에 응하여 10개의 생명이 나타난다고 설합니다. 이 10개의 사고 방식은 예를 들어 말하면 단테가 신곡에서 그린 지옥, 연옥, 천국에 상당합니다. 단지 단테의 경우는 크게 3개로 나누었지만 불법에서는 더욱더 정밀하게 10개로 나눕니다. 시니치는 지옥계부터 불계까지 10개를 알기 쉽게 설명했다. 박사는 감탄했다. 불교에서는 지극히 정교하고 치밀하게 심리를 분석하고 있군요. 그 정밀함은 지금까지 서양에서 연구한 어떠한 심리 분석보다 뛰어납니다. 또 시니치는 법화경 방편품에 설해진 10여 시는 실시각각 변하는 생명의 운동 법칙이라고 말하며 하나하나 상세하게 말했다. 그리고 불법에서 설하는 생명에 내재하는 인과의 법칙에 대한 박사의 견해를 물었다. 박사는 정열을 담아 말했다. 나는 생명이 법칙이란 카르마, 수겁라고 생각합니다. 행동은 반드시 결과를 낳고 그 결과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일으키는 행동으로 좋게도 나쁘게도 바꿀 수 있습니다. 박사는 시니치가 십여시를 설명한 가운데에서 생명 깊은 곳에 있는 인을 형성하기 위해 연이라는 외계의 교류가 있다고 말한 데 강한 관심을 가진 듯하다. 박사는 들뜬 목소리로 계속해서 말했다. 십여시의 개념은 도전과 응전이라는 내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도전과 응전이라는 사고 방식은 서로 관계하고 있는 당사자가 어떠한 관계성을 갖고 있는가를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다. 신일치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박사가 말씀하시는 도전과 응전이 생명 자체의 현상이라면 그것은 불법에서 설하는 생명의 인과율과 같은 것으로 표현을 달리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전이 있으면 응전이 있다. 그것은 거기에 생명의 법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날 대담은 생명론 이외에 역사, 철학, 학문론, 예술론 등을 포괄하여 활발하게 논의했다. 박사가 주장하는 내용은 대부분 불법과 서로 공명했다. 아니 거의 불법의 법리를 증명하는 내용이었다. 위대한 지성인의 깊은 탐구는 불법이라는 구국의 법을 향해 한없이 접근하고 있었다. 대담은 끝이 없었다. 그러나 오후 6시 반이 되자 신이치는 대화를 일단락 지었다. 고령의 박사를 피곤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시니치 일행은 토인비 부부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숙소인 호텔로 향했다. 첫날 대화는 통역상에 문제가 있었지만 매우 많은 결실을 거둘 수 있어 기뻤다. 호텔로 돌아오자 일행은 저녁 식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다음 작업에 매달려 했다. 녹음한 대담 내용을 듣고 박사의 회답이나 질문을 번역해 그것을 기본으로 하여 시니치가 새로운 질문이나 회답을 생각하는 작업이 기다리고 있었다. 가와사키 에이지를 포함한 3명의 통역을 비롯해 일본에서 동행한 간부와 영국 멤버들의 작업실로 확보한 호텔 방에 모였다. 그리고 다 함께 힘을 합해 번역 작업에 착수했다. 통역 담당자와 동행 간부, 영국 멤버들은 먼저 토인비 박사와 야모토 시니치가 대담한 녹음 테이프를 들었다.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가와사키 에이지 일행은 박사의 집에서 사전에 몇 번이나 마이크 테스트를 했는데
녹음이 잘 안 되었으면 어떡하나 불안해서 견딜 수 없었다. 만약 제대로 녹음이 안 되었다면 대담을 미래에 남길 수도 없고 모든 것은 수포가 되고 만다. 그들은 기원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신이치의 낭낭한 목소리가 울리고 차분하고 깊이 있는 박사의 목소리가 흘렀다. 음성은 매우 명료했다. 모두 눈과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대담 장소인 박사의 집에 함께 들어가지 못한 스태프는 이 녹음을 듣고 오늘 실로 역사적인 대화가 시작되었음을 실감했다. 녹음 테이프를 들으면서 타이핑에 능숙한 영국 멤버가 토인비 박사의 발언 부분을 타자기로 치기 시작했다. 자판을 두드리자 딸깍딸깍 딸깍 하는 소리가 커다랗게 온 방안을 울렸다. 줄을 바꿀 때는 더한층 절컥절컥하며 큰 소리가 울려 퍼진다. 영문을 한 장 한 장 타이핑할 때마다 가와사키나 하루야마 도미오를 비롯해 영어를 할 수 있는 일본인 멤버가 의견을 나누면서 일본어로 번역했다. 이 방은 테이프에서 흘러나오는 소리,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 번역을 둘러싸고 의견을 나누는 소리가 이리저리 뒤섞여 열기에 넘쳤다. 영국의 스태프 중에는 솔선해서 휴가까지 얻어 작업을 돕겠다고 나선 사람도 적지 않았다. 야마모토 선생님과 함께 역사적인 일에 나도 참여하고 싶다. 그것이 멤버의 소망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의욕에 넘치고 기쁨에 가득 차서 시간이 지나는 것도 잊은 채 작업에 몰두했다. 기쁜 마음으로 일하고 성취한 일을 기뻐할 수 있는 자는 행복하다는 말은 달관한 문호 괴테의 말이다. 한편 신이치는 자기 방에서 내일의 대담에 대비하여 질문을 정리하면서 번역 원고가 완성되길 기다렸다. 토인비 박사의 답변과 질문이 일본어로 번역돼 신이치에게 전해졌을 때는 이미 밤이 늦었다. 신이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력한 스태프에게 깊이 감사하면서 일본어 번역을 훑어보았다. 박사의 이야기를 숙독하고 더 질문할 사항이나 박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생각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통역진에게 전했다. 이튿날 5월 6일은 신이치와 미네코가 토인비 박사 내외를 점심 식사에 초대했다. 일본 요리점이었다. 일본의 문자, 문화 등을 화제로 환담의 꽃이 피었다. 신이치가 물었다. 박사님은 일본 음식 중에서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무엇이든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회를 아주 좋아합니다. 아내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일본을 3번 방문한 적이 있는 박사는 열차 여행을 하며 역에서 파는 도시락을 사 먹는 것을 좋아한다고 한다. 도시락의 밥을 한 알도 남기지 않고 깨끗이 먹는 걸 보고 동행한 일본인이 놀랐다는 일화도 있다. 박사는 세계 어디를 방문해도 이 문화에 빠르게 융화한다. 그 첫걸음은 선입관이나 편견을 버리고 현지의 음식 문화를 체험해보는 것일지 모른다. 점심 식사를 마친 후 박사의 집에서 대담을 나눴다. 신이치는 준비한 몇 가지 질문과 답변으로 일단락하고 이렇게 말을 꺼냈다. 대단히 신뢰라고 생각합니다만 박사님의 개인적인 일이나 추억을 듣고 싶습니다. 신이치는 전날 대담에서 생명론 등 시종일관 철학적인 화제로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계속해서 깊은 사색을 필요로 하는 문제를 주제로 삼아 박사를 지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신이치의 제안에 박사는 Yes, Yes 라고 상냥하게 대답하고 흔쾌히 응했다. 사람을 알고 삶의 자세를 아는 것이 그대로 사상을 아는 것이 된다. 신이치가 물었다. 박사님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고 왕성하게 집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건강을 위해 어떻게 일과를 보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침 6시 45분에 일어납니다. 아내와 나 두 사람의 식사를 준비하고 침대를 정리한 후 오전 9시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여하튼 일을 시작합니다.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를 마냥 기다려서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글을 쓰는 것이 내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어떤 좌우명을 갖고 계십니까? 하고 묻자 박사는 그 자리에서 즉시 답했다. 라틴어로 라보레무스. 자, 일을 계속하자. 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박사는 이 말의 유래를 말했다. 이 말은 2세기 말부터 3세기 초까지 로마 황제인 셉티미우스 세베루스에서 유래한 잠언이다. 그는 원정지인 브리테니아, 현재 영국에서 병으로 쓰러졌다. 중병이었다. 황제는 죽을 때가 다가왔음을 느꼈다. 황제는 날마다 그가 인솔한 군대에게 모토를 주었다. 그리고 실로 자신의 죽음을 맞이한 날도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다. 그때 그가 모든 군사에게 준 모토가 라보레무스였다. 신이치는 감탄했다. 훌륭한 모토입니다. 짧은 단어 속에 책임감과 지속 정신이 연결돼 있습니다. 박사님의 삶의 자세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게는 최후의 마지막까지 라보레무스라고 외친 황제의 모습과 83살인 지금도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일을 계속하려는 박사의 삶의 자세가 완전하게 오버랩하는 듯이 느껴졌다. 끊임없이 전진하는 가운데 바로 인간성의 승리가 있다. 계속 투쟁하는 것이야말로 살아있다는 증거다. 신이치는 계속해서 물었다. 지금 가장 하시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박사는 힘차게 답했다. 나와 당신이 지금 이 방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 대화가 의미하는 것은 인류 전체를 하나의 가족으로 결속시키는 노력입니다. 인류가 계속 생존하려면 전 인류가 하나의 대가족이 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신해치는 다시 물었다.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면 무엇으로 태어나고 싶습니까? 박사는 순간 쓸쓸한 웃음을 띠고는 조용한 어조로 말했다.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에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불행한 존재가 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비관적으로 되는군요. 그리고 중얼거리듯 말을 이었다. 새가 되고 싶습니다. 그것도 인도의 새. 인도 사람들은 인간 이외의 생물에도 모두 인간적인 권리가 있다고 믿으니까요. 박사는 미래에 대해 아니한 낙관론은 말하지 않았다. 그 날카로운 눈은 인류사의 심각한 위기를 꿰뚫어 보고 있을 것이다. 신이치는 박사의 심정이 가슴 아플 정도로 느껴졌다. 신이치는 결심했다. 기필코 만들겠다. 박사께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인간의 미래를. 마침 의복이 화제가 됐을 때 신이치는 박사에게 좋아하는 양복 색깔을 물었다. 박사는 답했다. 특별히 좋아하는 색깔은 없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옷으로도 여생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기에 양복을 새로 맞출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아내는 새로 맞추자고 자주 말하지만 그 마음 씀씀이에 항상 미안할 나름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박사의 바지는 큰 키에 비해 짧고 낡았다. 그러나 나는 지금 갖고 있는 낡은 옷을 입더라도 책을 좀 더 사고 싶습니다. 그 말이 시네치의 가슴에 와닿았다. 후년 베로니카 부인이 시네치에게 보낸 편지에는 박사가 병상에 누웠을 때 의식도 확실히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적혀 있었다. 정말로 읽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남편은 병상에 있으면서도 책을 손에 들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도 책을 읽으려 했다. 배움을 철저히 관찰한 박사의 숭고한 기백을 느낄 수 있는 이야기다. 이날의 화제는 토인비 박사의 개인적인 일도 포함해서 정치가론, 지도자론, 예술론, 문학론, 음악, 스포츠, 일본론 등에 이르렀다. 박사와 나눈 대담은 하루하루가 충실하고 주옥 같은 대화였다. 이튿날 7일 야마모토 신이치는 대담 중에 짬을 내어 소카대학교 창립자로서 케임브리지 대학교를 시찰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는 런던에서 북쪽으로 약 80km 떨어진 곳에 있으며 옥스퍼드 대학교와 함께 영국 지도자 계층의 최고 교육기관 역할을 맡은 전통 있는 대학이다. 뉴턴이나 다윈 등 위대한 자연과학자 외에도 노벨상 수상자가 많다.
신이치 일행은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동양학부를 방문해 학부장 일행과 뜻깊은 대화를 나눈 후 수많은 칼리지와 그 기숙사를 시찰하고 학생들과 교류했다. 이튿날 대담할 때 신이치가 대학교를 방문한 것을 말하자 베로니카 부인이 만면에 웃음을 띠고 자세를 바로 하며 말했다. 제 모교 케임브리지를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참으로 정중한 인사였다. 신이치는 매우 송구스러웠다. 더불어 졸업한 지 수십 년이 지나도 조금도 변함없는 부인의 모교에 감동했다. 부인뿐만 아니라 박사도 또한 깊이 모교를 사랑하는 분이었다. 신이치는 박사와 대담을 마친 후 10일에 박사의 모교인 옥스퍼드 대학교를 방문했다. 그 후 박사가 보낸 편지에는 신이치가 자신의 모교를 방문해 주어 기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모교에는 인생의 원점이 있다. 모교에 대한 긍지는 자기 인생에 대한 긍지이기도 하다. 진정한 우등생은 평생 모교를 사랑하고 동창생을 소중히 하는 사람이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옥스퍼드 대학교라는 영국을 대표하는 양 대학이 위대한 까닭은 단지 수많은 노벨상 수상자나 국가 지도자를 배출한 때문만이 아니다. 진정 위대한 까닭은 그곳에서 배운 학생에게 평생 긍지를 키워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긍지는 자신이 바로 대학이며 모교의 영광을 짊어지고 나아간다는 자각이다. 신이치는 소카 대학생의 희망적인 미래를 생각했다. 8일에도 화제는 여러 분야에 걸쳐 개인과 집단, 미래 문명과 인간상, 지식인과 대중의 단절, 나아가 노동운동, 계급제도와 미래사회, 신교의 자유 등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내용도 한층 깊어졌다. 토인비 박사는 왕립국제문제연구소에서 담당한 자신의 업무를 언급하면서 인간의 도의적 책임을 말했다. 그곳에서 담당한 업무는 국제 문제에 관한 집필인데 집필을 위탁한 조건은 공평하고 사사로움 없이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중에는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을 대량 학살한 문제를 접했을 때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그것에 대해 관해서는 공평하고 사사로움 없이 공정하게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유대인 학살을 마치 일기예보를 전하듯 감정을 섞지 않고 쓴다면 그것은 이 학살 문제를 공정하게 기록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도의적인 문제를 무시하고 유대인 학살을 묵인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층 더 힘주어 말했다. 도의적으로 도저히 피할 수 없다고 느꼈기에 마음에서 올바르다고 느낀 그대로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중도였습니다. 이 말은 악을 앞에 두고 제3자의 입장으로 객관적 평가나 태도를 취하는 것은 잘못이며 인간이라면 단호히 투쟁해야 한다는 양심의 표명이었다. 로맹 롤랑은 악을 강하게 증오하지 않는 것은 선을 강하게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외쳤다. 악을 악이라고 외치고 끝까지 투쟁해야 비로소 올바른 인간성이라 할 수 있다. 신이치도 박사와 전적으로 동감이었다. 확실히 말씀하신 그대로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의 학문은 모두 과학적으로 분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인간성이라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있는 듯합니다. 저는 인간이란 사상에 의해 이념을 형성하고 이상을 설정하여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존재이며 이러한 모습에 인간의 존귀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간에게 하나의 신념을 제시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날이 갈수록 대담은 열기를 더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계속 이어지는 대담인 만큼 토인비 박사의 건강을 염려했다. 시작 시간을 늦추면 어떨지 제안했지만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아닙니다. 예정대로 합시다. 나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1분 1초가 아깝습니다. 대담 후의 번역 작업 등도 날마다 계속돼 스태프는 모두 분주했다. 신이치는 모든 스태프가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방에 몇 번이고 모습을 나타냈다. 영국 사회에는 휴일을 반납하고 일을 하거나 늦은 밤까지 일하는 습관이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 멤버까지 자주적으로 기꺼이 작업에 힘썼다. 신이치는 작업에 열심히 애쓰는 스태프가 진심으로 고마웠다. 고맙습니다. 특히 영국 여러분을 고생시켜 대단히 죄송합니다. 멤버 중에는 야마모토 회장은 모처럼 영국에 와 있는데 심심한 우리는 만나지 않고 왜 토인비 박사만 만나는 걸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대담이 인류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장래 반드시 알게 될 겁니다.
그러자 연구 총지부장인 에이코 리치가 웃는 얼굴로 말했다. 우리는 선생님과 함께 투쟁해야 비로소 진정한 제자라고 서로 이야기하며 이 대담이 대성공하도록 모두 진지하게 제목을 부르고 있습니다. 기쁘군요. 고마운 일입니다. 신이치는 멤버의 신심이 크게 비약했음을 느꼈다. 신이치는 말을 이었다. 모두 묵묵히 테이프를 재생하거나 타이프를 치고 계십니다. 이건 아주 평범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눈에 띄는 일만이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별로 특이한 점이 없는 일을 착실하게 거듭하노라면 시대나 사회를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이 작업은 반드시 후세에 빛나는 업적이 되어 이 일에 참여한 것이 평생 긍지가 될 것입니다. 나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엽시다. 사실 멤버는 해를 거듭할수록 이 말의 의미를 깊이 깊이 실감하게 된다. 대담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야마모토 시니치와 대담을 나누는 토인비 박사의 얼굴은 정말 즐거워 보였다. 다만 때때로 유언을 남기듯 시니치를 응시하며 한마디 한마디 말을 가리며 힘주어 말할 때도 있었다. 또 날이 갈수록 토인비 박사가 신이치에게 하는 질문도 많아졌다. 미네코와 함께 대담을 조용히 지켜보던 베로니카 부인이 휴식 시간에는 홍차와 손수 만든 쿠키 등을 손수레에 실어 내왔다. 때로는 남편은 녹차를 아주 좋아합니다 하며 고급 녹차를 내온 적도 있었다. 신이치도 미네코도 일본인인 자신들에 대한 부인의 친절한 마음 씀씀이가 고마웠다. 가끔 베로니카 부인은 방안 공기를 환기시키기 위해 토인비 박사와 시니치가 앉아있는 소파 뒤 창문을 열었다. 실내에 상쾌한 5월의 바람이 날아들어오고 지저귀는 작은 새소리가 들렸다. 대담은 부드럽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인간의 심원을 규명하듯 예리한 통찰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포용하고 평화의 대해원을 향해 요요히 흐르는 조용한 대화와 같은 대화였다. 도중에 이 대담을 어떤 식으로 후세에 남길지도 화제에 올랐다. 토인비 박사는 대담집 출판을 희망했고 모든 것을 신이치에게 맡긴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이치는 망설였다. 미래를 위해 토인비 박사에게 배우겠다는 것이 당초 신이치가 생각한 대담의 목적이기 때문이었다. 신이치는 딱 잘라 말했다. 박사님은 위대한 학자시지만 저는 아는 것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대담집이라니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양하겠습니다. 그러나 토인비 박사는 대담집 출판을 강력히 주장했다. 결론은 대담을 모두 마친 후에 내기로 했다. 박사와 대화를 나눈 내용은 인류의 미래를 위한 도표로 당연히 남겨서 전해야 한다. 그러기에는 역시 박사께서 말씀한 것처럼 대담집으로 세상에 내는 것이 바람직하겠지. 스니치에게 또 하나 새로운 과제가 맡겨졌다. 대담은 마지막 날인 5월 9일을 맞이했다. 이날은 행복론, 자살문제, 동양의학과 불법, 일본인론 등이 주된 테마였다. 대담을 마치면서 시니치가 물었다. 박사님은 오랜 인생 경험을 쌓아오신 인생의 대선배이시니 향후 세대에게 줄 충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10대, 20대, 청년이 21세기를 향해서 명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박사는 즉시 대답했다. 끈질긴 인내입니다. 그리고 특히 폭력을 피하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신이치도 같은 마음이었다. 도다 조세이가 새로운 세계를 만들 청년들이 해야 할 투쟁 중 그 첫째로 든 것도 인욕의 갑옷을 입자였다. 인욕은 모욕이나 박해를 참고 견딘다는 뜻으로 인내라고 해도 좋다. 평화도 끈질긴 대화에서 시작한다. 인내는 모든 대업을 이루는 원동력이 된다. 덧붙여 박사에게 젊은 여성에게 줄 충고를 구하자 그것도 마찬가지로 끈질긴 인내라고 했다. 인내는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말은 프랑스 속담이다. 평화의 세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오로지 인간의 인내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오후 5시 반 신이치는 질문을 끝냈다. 박사에게 묻고 싶은 것이 아직 많았다. 또 박사의 이딴 질문에 답해야 할 내용도 많았다. 신이치의 심정은 앞으로 며칠이든 대담을 더 계속하고 싶었다. 박사도 신이치와 같은 마음인 듯했다. 벌써 마치는 겁니까? 좋은 날씨가 계속되니 언제까지라도 머물러 주기 바랍니다. 그러나 약속 일정은 그날까지였다.
그리고 토인비 박사의 건강을 생각하면 더 이상 부담을 드릴 수는 없었다. 그리고 신이치 자신의 일정도 꽉 차 있었다. 신이치는 미소를 띠며 말했다. 박사님의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약속 시간은 지났습니다. 이번에 많은 것을 배워 귀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신이치도 박사도 아직 대담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당분간 서로의 질문이나 답변은 서신으로 교환하기로 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다. 베로니카 부인이 아쉬운 듯 말했다. 날씨도 좋으니 잠시라도 함께 공원을 산책할까요? 모두 찬성했다. 박사는 중절모를 쓰고 양산을 들고 코트를 걸치고 외출했다. 역시 영국 신사다.